행복한 탁구, 포핸드는 세게 치는 게 아니다. 초보가 포핸드를 세게 칠수록 더 안 들어가는 진짜 이유. 안녕하세요. 탁구 초보가 진짜 고수로 가는 길, 광벽의 소소행입니다. 오늘은 탁구장에서 정말 자주 보는 장면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초보 회원님이 탁구장에 오십니다. 라켓을 잡습니다. 공이 포핸드 쪽으로 옵니다. 순간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한 방 보여줘야지. 그리고 온몸이 출동합니다. 어깨 출동, 팔꿈치 출동, 손목 출동, 허리 출동, 표정까지 출동. 공은 어떻게 될까요? 네트에 박히거나 탁구대를 시원하게 넘어가거나 가끔은 옆 테이블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초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상하네. 분명히 세게 쳤는데 왜 안 들어가지?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세게 쳤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포핸드는 세게 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포핸드는 탁구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배우고 싶어 하는 기술입니다. 탁구장에 처음 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도 이것입니다. 선생님, 포핸드부터 배우고 싶어요. 포핸드를 좀 시원하게 치고 싶어요. 저도 저분처럼 빵빵 때리고 싶어요. 이 마음 너무 이해됩니다. 포핸드는 보기에도 멋있습니다. 공이 라켓에 맞고 쭉 나가면 스트레스가 확 풀립니다. 하루 종일 쌓인 답답함이 공 하나에 실려 날아가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초보자는 포핸드를 스트레스 해소용 타격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포핸드는 사실 힘자랑 기술이 아닙니다. 포핸드는 공을 안정적으로 보내는 기준 기술입니다. 오늘은 왜 포핸드를 세게 치면 오히려 더 안 들어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탁구장에서 포핸드를 재미있게 배우고 게임에서도 써먹고 탁구가 삶의 보람이 되는지 10가지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초보 포핸드는 힘이 아니라 타점에서 시작됩니다. 초보자들이 포핸드를 세게 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타점입니다. 공을 몸 앞에서 맞나야 하는데 너무 늦게 맞습니다. 또는 너무 몸 옆에서 맞습니다. 어떤 분은 공이 이미 지나간 뒤에 라켓이 나옵니다. 이건 마치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포핸드는 공을 몸 앞쪽에서 만나야 합니다. 너무 몸에 붙어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됩니다. 내 몸 앞에서 라켓이 편안하게 나갈 수 있는 위치, 바로 그곳이 좋은 타점입니다. 초보자는 힘을 먼저 쓰려고 하기 때문에 공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공이 오기도 전에 급하게 휘두르거나 공이 지나가고 나서 뒤늦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포핸드를 잘 치려면 먼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세게 치자가 아니라 좋은 위치에서 맞추자. 탁구에서 공은 힘으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위치에서 정확히 맞으면 공은 생각보다 쉽게 앞으로 갑니다. 탁구장에서 연습할 때도 처음부터 강하게 치려고 하지 마세요. 코치님이나 파트너가 보내주는 공을 몸 앞에서 일정하게 맞추는 연습부터 해야 합니다. 포핸드는 한 방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한 번 멋있게 치는 것보다 10번 안정적으로 보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2. 라켓 각도가 무너지면 힘을 써도 공은 도망갑니다. 포핸드가 안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라켓 각도입니다. 초보자는 공이 안 들어가면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이 부족했나? 더 세게 쳐야 하나? 그런데 실제 문제는 힘이 아니라 라켓면입니다. 라켓이 너무 열리면 공이 위로 뜹니다. 라켓이 너무 닫히면 공이 네트에 박힙니다. 라켓면이 흔들리면 공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며느리도 모릅니다. 라켓도 모르고요. 공도 당황합니다. 포핸드 기본타에서는 라켓면이 너무 열리지도 너무 닫히지도 않아야 합니다. 공이 라켓에 맞고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각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초보자에게 꼭 필요한 감각이 있습니다. 공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공이 라켓에 맞고 앞으로 가게 해주는 감각입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때리려고 하면 라켓면이 흔들립니다. 보내려고 하면 라켓면이 안정됩니다. 공이 빨리 오기 때문에 초보자는 더 급해집니다. 급해지면 손목이 먼저 움직이고 손목이 움직이면 라켓 각도가 바뀝니다. 그러면 공은 바로 지 맘대로 갑니다. 탁구대를 떠나 세상 구경을 갑니다. 그래서 포핸드를 배울 때는 라켓 각도를 먼저 안정시켜야 합니다. 스윙을 크게 하기 전에, 힘을 많이 쓰기 전에 라켓면이 공을 정확히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포핸드는 좋은 라켓면에서 나옵니다. 3. 스윙 방향이 틀리면 세게 칠수록 더 크게 빗나갑니다. 포핸드는 힘보다 스윙 방향이 중요합니다. 초보자 포핸드를 보면 공을 앞으로 보내야 하는데 스윙이 위로만 올라가거나 옆으로 휘거나 아래로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세게 치려고 하면 스윙 방향이 더 커집니다. 방향이 조금 틀어진 상태에서 힘을 더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작게 빗나갈 공이 크게 빗나갑니다. 자동차 핸들이 살짝 틀어진 상태에서 속도를 더 내는 것과 같습니다. 천천히 가면 조금 벗어나지만 빠르게 가면 논두렁으로 처박히듯이 말입니다. 포핸드도 똑같습니다. 스윙 방향이 안정되지 않았는데 세게 치면 공은 더 멀리 나갑니다. 네트를 살짝 넘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탁구장 밖으로 마음의 여행을 떠납니다. 포핸드 기본 스윙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뒤에서 앞으로, 아래에서 위로 약간, 그리고 몸 앞에서 마무리. 너무 크게 돌리지 말고, 너무 손목으로만 치지 말고, 공을 목표 방향으로 보내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라켓의 끝이 거대한 원호를 따라 가듯이 말입니다. 초보자는 스윙을 멋있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폼이 영화처럼 멋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이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탁구장에서 가장 좋은 칭찬은 이것입니다. 폼 멋있네요 보다 공이 안정적이네요 라는 말입니다. 폼은 나중에 예뻐져도 됩니다. 먼저 공이 안정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4. 포핸드를 세게 치면 몸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초보자가 포핸드를 세게 칠수록 안 들어가는 이유는 몸의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세게 치려고 하면 몸이 앞으로 쏠립니다. 어깨가 먼저 나갑니다. 팔이 먼저 튀어나갑니다. 스윙 후에 몸이 한쪽으로 무너집니다. 공 하나 치고 나면 자세가 끝납니다. 그 다음 공이 오면요, 못 칩니다. 탁구는 한 번 치고 끝나는 운동이 아닙니다. 포핸드 한 번 잘 치는 것보다 포핸드 치고 다음 공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초보자는 포핸드를 한방 기술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탁구 경기에서는 한 방으로 끝나는 경우보다 다음 공이 돌아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내가 세게 쳤는데 상대가 막았습니다. 공이 더 빨리 다시 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포핸드 스윙의 여운 속에 있습니다. 몸은 앞으로 쏠려 있고 라켓은 내려가 있고 발은 멈춰 있고 마음은 방금 멋있었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공은 이미 지나갑니다. 망하는 거죠. 좋은 포핸드는 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고 바로 다시 준비되는 포핸드입니다. 그래서 초보자에게는 100% 힘보다 60 내지 70% 힘이 훨씬 좋습니다. 힘을 조금 남겨두어야 다음 공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생활체육 탁구에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끝내려고 치지 말고 이어가려고 쳐라입니다. 이어갈 수 있는 포핸드가 결국 점수를 만듭니다. 5. 손목과 팔만 쓰면 포핸드가 불안정해집니다. 포핸드를 세게 치려고 할 때 초보자가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손목과 팔만 쓰는 것입니다. 공이 오면 손목으로 툭, 팔로 휙, 어깨로 확 이렇게 치면 처음에는 공이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안정성은 꽝입니다. 공마다 방향이 달라지고 높이가 달라지고 힘 조절이 안 됩니다. 포핸드는 팔만 쓰는 기술이 아닙니다.
몸 전체가 함께 쓰이는 기술입니다. 물론 초보자가 처음부터 복잡하게 몸통 회전, 체중 이동, 하체 사용을 다 생각하면 머리가 터집니다. 탁구공보다 머리가 먼저 날아갑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팔이 혼자 일하지 않게 해야죠. 협업 말입니다. 무릎을 살짝 굽히고 몸을 약간 돌리고 공이 올 때 몸 앞에서 자연스럽게 라켓이 나오게 해야 합니다. 팔은 주인공이 아니라 전달자입니다. 몸이 만든 힘과 방향을 공에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초보자는 팔이 혼자 회사를 차립니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움직이고 혼자 사고 칩니다. 그러면 포핸드가 당연히 불안정해집니다. 탁구장에서 연습할 때는 처음부터 강한 스윙보다 짧고 부드러운 스윙으로 공을 일정하게 보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팔에 힘이 빠지면 공이 더 잘 갑니다. 이게 참 이상하지만 사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탁구는 힘을 빼야 힘이 생깁니다. 6. 포핸드는 세게보다 일정하게가 먼저입니다. 초보자가 포핸드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강함이 아닙니다. 바로 일정함입니다. 한번 멋지게 들어가는 포핸드는 누구나 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2번, 3번, 10번입니다. 탁구장에서 가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첫 공은 엄청나게 멋지게 들어갑니다. 옆에서 보면 거의 국가대표입니다. 그런데 2번째 공은 네트, 3번째 공은 아웃, 4번째 공은 헛스윙, 5번째 공은 방금 바람 불었나? 실내 탁구장입니다. 바람 없습니다. 초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한 방의 감동보다 반복의 안정입니다. 포핸드 기본타를 10개, 20개, 30개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랠리가 되고 게임이 되고 재미가 생깁니다. 공이 계속 이어지면 몸이 풀립니다. 몸이 풀리면 긴장이 줄어듭니다. 긴장이 줄어들면 공이 더 잘 보입니다. 공이 잘 보이면 탁구가 재미있어집니다. 이게 선순환입니다. 반대로 한 방만 노리면 어떻게 될까요? 실수합니다. 화가 납니다. 더 세게 칩니다. 더 실수합니다. 라켓을 봅니다. 라켓은 억울합니다. 그래서 포핸드는 일정함이 먼저입니다. 오늘 탁구장에 가시면 이렇게 목표를 잡아보세요. 오늘은 포핸드 10개만 안정적으로 이어보자. 오늘은 힘을 빼고 공을 몸 앞에서 맞춰보자. 오늘은 세게 치지 말고 같은 리듬으로 보내보자. 이 작은 목표가 실력을 만듭니다. 7. 탁구장에서는 포핸드를 레슨 따로, 게임 따로로 만들면 안 됩니다. 탁구장에서 정말 많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레슨할 때는 포핸드가 됩니다. 코치님이 공을 일정하게 보내주면 잘 칩니다. 자세도 좋아 보입니다. 스윙도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게임만 들어가면 다 사라집니다. 레슨 포핸드와 게임 포핸드가 서로 모르는 사이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레슨에서는 공이 예쁘게 옵니다. 높이도 좋고 방향도 좋고 속도도 일정합니다. 그런데 게임에서는 공이 제멋대로 옵니다. 짧게 오고 길게 오고 높게 오고 낮게 오고 회전도 있고 속도도 다릅니다. 예술이죠. 속 터집니다. 그러니까 레슨에서 배운 포핸드를 게임에서 쓰려면 중간 과정이 필요합니다. 바로 미션 게임입니다. 게임을 할 때 오늘의 목표를 하나 정하는 겁니다. 오늘은 포핸드를 세게 치지 않기. 오늘은 포핸드가 오면 70% 힘으로만 치기. 오늘은 포핸드 치고 바로 준비 자세로 돌아오기. 오늘은 포핸드로 한 방 내려고 하지 말고 코스만 보내기. 이렇게 하면 게임이 훈련이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게임만 하면 이기고 지는 데만 집중합니다. 그러면 몸은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미션을 가지고 치면 레슨에서 배운 기술이 게임 속으로 들어옵니다. 탁구장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레슨만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레슨에서 배운 것을 게임에서 실험하는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진짜 실력으로 다져집니다. 8. 포핸드는 상대를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나를 안정시키는 기술입니다.
초보자는 포핸드를 상대를 이기는 기술로 생각합니다. 포핸드 한 방으로 끝내야지. 멋지게 때려야지. 상대가 못 받게 해야지. 물론 언젠가는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초보 단계에서 포핸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포핸드가 안정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공이 포핸드 쪽으로 와도 겁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최소한 넘길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탁구에서 자신감은 실력보다 먼저 올 때도 있지만 진짜 자신감은 반복된 안정에서 나옵니다. 이 공은 내가 보낼 수 있다. 이 정도 속도는 내가 받을 수 있다. 포핸드 쪽으로 오면 당황하지 않는다. 이 마음이 생기면 경기 전체가 달라집니다. 초보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화려함보다 안정감입니다. 안정감이 있어야 사람들과 편하게 게임을 합니다. 게임이 편해야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와야 실력이 늡니다. 실력이 늘어야 더 재미있어집니다. 탁구는 재미있어야 오래갑니다. 오래해야 늡니다. 그러니까 포핸드는 상대를 쓰러뜨리는 기술이기 전에 내 마음을 단단하게 세워주는 기술입니다. 9. 포핸드를 잘 배우려면 탁구장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배워야 합니다. 포핸드를 잘 배우는데 기술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분위기입니다. 탁구장은 혼자 연습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입니다. 내 포핸드가 네트에 걸렸을 때 옆에서 누군가 웃으며 말합니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공이 탁구대보다 창문 쪽으로 더 많이 갔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초보자는 실수할 때 부끄럽습니다. 내 공이 이상하게 나가면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상대가 기다리고 있으면 더 급해집니다. 하지만 탁구는 원래 실수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 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탁구장에서 고수처럼 보이는 분들도 처음에는 다 공 주우러 다녔습니다. 다만 오래 한 겁니다. 계속 친 겁니다. 웃으면서 버틴 겁니다. 포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잘 안 들어가도 괜찮다니까요. 내일 조금 나아지면 됩니다. 다음 주에 타점 하나만 좋아져도 성공입니다. 좋은 탁구장은 초보자의 실수를 비웃지 않습니다. 함께 웃어줍니다. 비웃는 것과 함께 웃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함께 웃으면 다시 칠 수 있습니다. 광벽의 소소행에서 말하는 행복한 탁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잘 치는 탁구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좋은 삶의 여정이자 행복한 탁구로 가는 길입니다. 10. 포핸드는 삶의 태도와도 닮아 있습니다. 조금 진지한 이야기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포핸드는 삶의 태도와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꾸 힘을 더 주려고 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더 세게 버텨야 한다. 더 빨리 해결해야 한다.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그런데 탁구를 쳐보면 인생도 알게 됩니다. 힘을 많이 준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을 빼야 공이 잘 갑니다. 급하게 치면 실수하고 좋은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알면 공도 잘 들어갑니다. 몸이 무너지면 다음 공을 못 치고 균형을 지키면 랠리가 이어집니다. 이게 참 우리네 인생과 비슷합니다. 탁구장에서 포핸드를 배우는 일은 단순히 공 하나 잘 치는 일이 아닙니다. 내 몸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일이고 욕심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일이고 실수해도 다시 준비 자세로 돌아오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탁구가 예술입니다. 처음에는 공을 치러 갔는데 어느 순간 나 자신을 성찰하며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포핸드 하나 배우러 갔는데 나중에는 마음을 다루는 법까지 배우게 됩니다. 탁구장은 그래서 좋은 공간입니다. 기술도 배우고 사람도 만나고 땀도 흘리고 웃음도 얻고 삶의 작은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포핸드가 조금 안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네트에 걸려도 괜찮습니다. 탁구대 밖으로 나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준비 자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탁구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포핸드는 왜 3개 치면 더 안 들어갈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포핸드는 힘이 아니라 타점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라켓 각도가 안정되어야 공이 들어갑니다. 셋째, 스윙 방향이 맞아야 3개 쳐도 정확합니다. 넷째, 몸의 균형이 무너지면 다음 공을 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손목과 팔만 쓰면 포핸드가 불안정해집니다. 여섯째, 초보 포핸드는 세기보다 일정함이 먼저입니다. 일곱째, 레슨에서 배운 포핸드를 게임 속 미션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여덟째, 포핸드는 상대를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나를 안정시키는 기술입니다. 아홉째, 사설 탁구장에서는 함께 웃으며 배울 때 오래갑니다. 10번째, 포핸드는 힘을 빼고 균형을 찾는 삶의 태도처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포핸드는 3개 치는 게 아닙니다. 포핸드는 정확하게 맞추고 안정적으로 보내고 다시 준비하는 기술입니다. 초보자는 강한 포핸드보다 편안한 포핸드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편안한 포핸드가 생기면 랠리가 이어지고, 랠리가 이어지면 탁구가 재미있어지고, 탁구가 재미있어지면 인생도 즐거워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어느 순간 느끼게 됩니다. 나 예전보다 공이 잘 맞네. 힘을 뺐는데 더 잘 들어가네. 탁구가 훨씬 재미있어졌네. 바로 그 순간이 성장이자 보람이며 행복이 피어나는 순간입니다. 탁구 초보가 진짜 고수로 가는 길, 그리고 탁구를 통해 삶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행복을 찾는 길, 여기는 광벽의 소소행입니다. 오늘도 힘 빼고 웃으면서 질탁하세요. 감사합니다.